그러면 만약에 지금 매장에 2봉밖에 없다.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주문치다가 야채나 식자재가 떨어져서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배달 나가야 되는데 젓가락이나 영수증, 빌지가 다 떨어져서 허겁지겁 옆집에서 빌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전처리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야채가 물러서 못 쓰고 버린다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간 식자재를 발견하고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다른 가게들은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나만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건가? 고민 많이 하셨죠?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겪고 계신다면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사장님의 고민거리,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재고 관리에 대한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업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 중에 상기본인 식자재 재고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엑셀, 구글 시트 템플릿을 활용한 재고 관리 방법과 실전 예시를 통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메뉴의 근본이 되는 맛과 품질은 식자재 관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재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위생도 같이 관리가 되고 손익 계산할 때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자재 재고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첫째, 비용 절감. 과잉 구매를 방지하고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식자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효율성 향상. 필요한 재료를 적시에 확보하여 원활한 주방 운영을 보장할 수 있어요. 셋째, 품질 유지. 신선한 식자재를 유지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가 바로 체계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재고 관리 기본 원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입선출 또는 선입선소비 방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들어온 식자재를 먼저 사용해서 유통기한 초과 및 신선도 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된 재료는 앞쪽에 배치하고 새로 입고된 재료는 뒤쪽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재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재고를 점검해서 사용량과 남은 양을 파악해 봅니다. 이는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고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비량 예측 후 발주,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일별, 계절별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필요한 만큼만 발주합니다. 날씨, 공휴일 등 외부 요인도 고려해야 돼요. 적정 재고량 설정은 각 품목별로 최소 필요량을 설정하고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재주문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세 번째, 유통기한 체크 및 표시인데요. 식자재 수령할 때 유통기한 스티커를 부착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또 적절한 보관 온도 유지도 필요한데요. 냉장, 냉동 식품은 권장 온도를 준수하고 냉장고와 냉동고는 70% 이하로 채워서 공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분류 및 정리, 식자재를 품목별로 분류하고 라벨링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또 벽과 바닥에서 15cm 이상 띄워서 보관해서 오염을 방지합니다. 재고 기록 유지가 있는데요. 구매와 사용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서 현재 재고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향후 구매 결정을 최적화합니다. 남은 재료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는 특별 메뉴나 프로모션, 그러니까 리뷰 이벤트 같이 활용해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전 팁과 노하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재고 점검의 빈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귀찮고 힘든 작업일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료의 품질과 맛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습니다. 주간 점검은 대부분 레스토랑이나 일반 음식점은 주간 단위로 재고 점검을 수행하는데요. 재고 수준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소비 패턴에 따라서 주문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일 점검은 신선도가 중요한 고부가치 품목, 예를 들어서 야채, 과일 등은 매일 아침에 점검해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고객에게 신선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월간 점검은 유통기한이 길거나 가의 재료는 월간 단위로 점검해서 장기적인 소비 패턴을 분석합니다. 재고 점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요.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항목명, 단위, 현재 수량, 단가, 총 비용 등의 열을 포함한 테이블을 만드는데요. 추가적으로 최소 필요량 열을 만들어서 재고 부족 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록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족한 재료를 파악하고 주문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이 최소
필요량 3kg 이하로 떨어지면 표시가 되게 세팅을 해서 즉시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글 시트를 활용한 재고 관리 템플릿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과 유연성이 좋고요. PC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시트는 무료로 제공되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라이선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나 예산이 제한된 사용자에게 유리합니다. 아니시면 이 시트를 출력을 해서 주방 내부에 붙여놓는 것도 효율적인 일 처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식자재 재고관리 템플릿은 지금 설명글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글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구글 시트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요. 여기 사장님들께서 사용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구분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첨가물, 그다음에 가공식품, 쌀, 잡곡 있고 축산 계란도 있고 드레싱 소스, 그다음에 가루, 조미료 오일, 그다음에 포장 용기나 비품이나 청소용품도 요 밑에 추가로 넣어서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엑셀 탭이 많아지면은 또 정신없고 관리하기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자재 제품명을 이렇게 기입을 하고요. 아무래도 단위를 적어 놓으면 좀 더 정확하니까 단위도 옆에 적고요. 재고 위치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팬트리는 이제 수납 진열대 같은 건데요. 저희 가게에 A 팬트리라고 구분을 해놓고 또 구역이 달라지면 B 팬트리, B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입처, 그다음에 브랜드 적어주시고 구입 시기 적어주시고 유효기간 적고 저는 착즙 주스를 하다 보니까 자몽이나 레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통기한이 조금 길거든요. 그런데 야채, 샐러드 야채는 3일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3일 이상 되면 아무래도 야채가 무를 수도 있고 매일 체크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통 로메인을 예를 들어서 한 박스, 2kg의 한 박스 단위로 구입한다고 하면 필요 재고량을 1이라고 합니다. 냉장고에 항상 2kg를 구비해 둔다라고 생각해서 필요 재고량 1이라고 두면 현재 재고량을 체크할 때 일일이 무게를 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것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이라고 한 박스라고 하면 반 정도 남았네 하면 0.5를 기입을 합니다. 구입 가격 한 박스에 13,500원으로 샀다 하면 이걸 기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재고 가치라는 이 부분을 적은 것은 손익 계산을 할 때 이 재고가 다음 달로 넘어가잖아요. 남아있는 재고. 이 부분도 우리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려고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재고 가치 이 수식은 뭐냐면 현재 재고량 곱하기 구입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말일에 여기 총 현재 재고 가치를 손익 계산서에 넣으면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주문, 남은 유효기간 이런 게 있는데요. 서식,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자, 이꼴 L10 이 현재 재고량이 2통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 2통 이하가 됐을 때 주문이 필요하다. 요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는 서식입니다. 서식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는 이꼴 L10이 이보다 같거나 작을 때 여기 페인트 칠을 빨간색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김밥김? 요거 해볼게요. 김밥김이 지금 필요 재고량이 항상 10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재고량은 5봉이에요. 매장에 3봉 이하로 떨어졌을 때 주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자, 서식에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P19 이 부분 체크돼 있고 맞춤 수식 들어가서 이꼴 이 현재 재고량 L19가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3봉이라는 기준을 만들게요. 그랬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좋겠다. 자, 아직 빨간불 안 들어왔죠? 왜냐면 지금 5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매장에 2봉밖에 없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장님분들의 상황에 맞게 수식을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유효기간을 제가 쭉 드래그해서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었는데 제품마다 유효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요 유효기간 빼기 구입 시기거든요. 남은 유효기간을 이제 보시고 참고하시고 유효기간이 짧다. 예를 들어서 3일 정도?
주문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시면은 재주문 아니면 남은 유효기간 두 가지를 보셔가지고 재고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구입 시기와 최초 구입 가격을 적은 이유는 올리브 캔을 샀는데 올리브 캔이 한 캔에 2,400원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보니까 유통 사이트에 더 저렴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최초 구입 가격을 알아야 이 제품이 가격이 계속 변동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고 이걸 기준으로 더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식자재 제품이나 비품, 포장 용기 같은 그런 정보들을 옆에 메모해 두시면 좀 더 주문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템플릿으로 사장님들의 매장 운영에 이 정보가 좀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 시트는 사장님 업장에 맞게 수정하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레시피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제 사장님 분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 중에 하나가 식자재 관리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자재를 구매할 때 필요한 품목들을 적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소규모 업체일수록 이제 사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솔직히 큰 업체나 작은 업체나 소홀히 여길 분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고관리, 위생관리, 손익계산, 직원관리 등등이요. 또 기록을 해야 보입니다. 매장에 널려있는 비품이나 재고들을 눈으로 보고 바로 주문을 하면 반드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재고 수량, 유통기한부터 처음 구매했을 때 가격과 지금 구매할 때 가격들을 기록해 가면서 비품, 물품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해 나가야 이제 돈이 새지 않고 야무지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루에 7시간만 주 5일 딱 근무하고 일 매출 100만 원 찍어서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는 물론 가족과의 시간도 더 많이 가지고 싶으신가요? 장사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결혼식이 놓친 사장님분들 계실까요? 내 사업도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여유가 필요하신가요? 직원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서도 내 인건비 그 이상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탄탄한 매출로 부가세, 종소세 낼 때 기분 좋게 내고 싶으신가요? 요식업 창업 준비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월 매출 6천만 원 이상을 만든 레시피를 알아내서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궁금하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는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이 메뉴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만의 상권에서 살아남는 잘 나가는 메뉴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 정말 경쟁력 있고 힘이 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식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성과, 매출을 올리고 삶이 조금 더 유택해지시길 원하시나요? 나도 주 5일 쉴 땐 쉬고 일할 땐 신나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운영 노하우들, 요식업, 샐러드, 건강 메뉴 관련된 따끈따끈한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관련 정보들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